그 제 투자 경험에 있어서는 뭐 미국 대선이 됐든 국내 리스크가 됐든 그 자체가 뭐 시장 경기의 방향을 바꾼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뭐 계엄이라든지 미국이 지금 변화하는 시점에 또 계엄이라는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게 지금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변동성의 폭은 넓힐 수 있겠다는 걱정이 좀 생기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탄핵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인용도 있었고 기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 MZ 세대들이 계엄만큼은 몰라가지고 그걸 체험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거에 인용됐을 때 그리고 기각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 흐름은 어땠습니까? 대표님께서 좀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안 좋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자체가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정치 리스크라는 것은 네. 갭하고 플로어가 없어요.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일단은 시장의 충격은 분명히 있었고요. 네. 있었고 또 동시에 테마주가 또 부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테마주. 맞습니다. 그렇죠. 정치 관련 테마주들.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이제 무슨 뭐 밸류업이라든지 무슨 그렇죠. 뭐 대왕고래라든지 네, 뭐 고래 이런 오늘 사망했죠. 예, 네. 고래가 원전도 그 그렇고. 큰 고래가 네. 죽고 원전도 뭐 다 날아갔잖아요. 네. 대신에 오늘 카카오가 뭐 그냥 네, 다 카카오 한 8% 가까이. 다 급등했어요. 뭐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뭐 가장 지금 뭐 억압을 받고 있는데 네, 이제 뭐 풀릴 수 이재명 있다. 태명주도 그다음에 뭐 있고. 이재명부터 시작해 다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여줘요. 전반적으로 결국은 시장에 이제 외부 충격은 분명히 가해질 겁니다. 내부 충격이죠. 내부 충격 가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 시장도 어떻게 보면 사실 눈치가 빨라요. 네. 어느 쪽으로 또 움직일지 그걸 또 사전에 본인들이 또 이제 분석을 해갖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시장을 일단 지켜봐야 된다. 이게 뭐 당장 이 뭐 주식시장에서 이걸 갖고 일단은 뭐 첫 번째가 기존하고 좀 틀린 게 첫 번째 일단 하루 만에 일단 끝났어요. 예, 이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앞으로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될 건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전자에 보시면 이제 뭐 기각되고 운용됐던 두 가지 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사실 이제 법으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네. 넘어가면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네, 이때까지 이제 180일 발표가 안에. 난다, 막 다 이게 있으니까 그 스케줄들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스케줄도 없어요. 지금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직 도출도 안 됐으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뭐 탄핵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지난번에 좀 약간 다르겠지만은 아까도 저희가 계속 지금 얘기하듯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분명히 시장에 악재를 미친 영향을 그 계속 처음에 지켜야 말씀하실 때 외부하고 내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내부는 분명히 악재가 생긴 거고 외부에는 호재가 하나 좀 생긴 게 어제 전날은 시장이 좋았거든요. 예, 좋았던 이유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미국 경제가 사실은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미루고 있던 프로젝트들이 대선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면서 제조업 경기가 기준선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드디어 서비스업은 뭐 원래 좋았으니까 제조업도 좀 돌아오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수매수의 강도를 높이고 뭐 이랬던 그 경기적인 호재가 있었는데 지금 내부적인 정치 호재가 부딪혔어요. 이럴 때 어떤 게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저는요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봐요. 왜 기회요? 그러냐면 저가 매수의 기회. 위기라는 것은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기를 위기인지를 모를 때가 위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온 국민이 위기인 줄 알아요. 기업도 위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경우는 2004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탄핵 때는 주가가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때는 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슈에 영향을 받을까 아니면 우리 근본적인 우리 시장을 아시잖아요. 펀더멘털에 더 영향을 받을까? 펀더멘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경제 위기가 펀더멘털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펀더멘털 자체가 바뀌어야 될 내용인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내부의 위기가 정말 위기인 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지만 한율 시장도 그렇고 우리 증시가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이유는 최상목 부총리가 밤새 유동성 조절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뉴스를 내시더라고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경제 쪽은. 경제 쪽에 고민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통령도 불가피하게 인적 쇄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네, 지금 이제 다 사임 시장 쪽으로 했으니까. 예. 경제 쪽으로. 그러면 저는 온 국민도 지금 불안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우리 위기감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알 때 스스로 깨달아서 공부하잖아요. 그 너무 늦었죠. 네, 늦을 때가 제일 빠를 때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지금 잔뜩 긴장하고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저는 약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경제라는 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적으로 굉장히 비상사태였고 그것을 정치권은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경제를 도외시하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는 인식되는 거니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지금 누구에게만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무항산 무항심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박근혜 탄핵 때도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그런 이유일 거예요. 뭐 세계적으로 글로벌 체제가 뭐 글로벌 경기 사이클.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다자 외교나 한미 FTA가 아주 그때는 뭐 관세 같은 거 우리가 그렇게 걱정 안 했잖아요. 네, 뭐 인플레도 걱정이 없었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아들 부시 때의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트럼프 의식을 많이 합니다만 트럼프가 공포인 줄 아는 이상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우리 내부에 지금 엄청난 퍼펙트 스톰의 정치적 공포가 왔을 때 이걸 계기로 뭔가 극복 안 하면 큰일 나거든. 우리 국민들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비상계엄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발생했을 때 아무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기라고 보는데 이게 당장의 계기는 아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제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이제 앞에 두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 그때 경제 상황이 이렇게 펀더멘탈이 취약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펀더멘탈이 엄청 취약해요. 그렇죠. 누가 봐도요. 근데 취약한데 그럼 그 취약한 원인을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여태까지 사실 뭐 보면 이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런 분들이 사실 경제에 어떠한 이제 모멘텀을 작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런 데드락 상태가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그러면은 쉽게 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위기가 기회로 되려면은 앞으로 이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지금 투자하면은 이 낮은 거니까 좀만 기다리면은 이 펀더멘탈이 좋아지니까 그러면은 내가 투자해도 수익을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한 트리거가 지금 생겼는데 이게 끝나고 펀더멘탈이 갑자기가 아니죠. 이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변수들이 없다는 거예요. 뭐 호재가 없다. 호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려면 차라리 뭐가 바뀌어야 된다. 이 큰 파워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뭐 리더십 교체.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소장되고 저도 그렇고 당장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기존같이 뭐 탄핵돼 갖고 막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권이 무슨 갑자기 뭐 좋은 정책을 취한다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고 그렇다고 갑자기 현재 정권이 각성을 해갖고 뭔가 좋은 지금 정책을 내면서 이것을 타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저평가되고 싸지고 그 다음에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기회로 잡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 없으니까 저는 일단은 기회라고 지금 보고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러한 펀더멘털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변수들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그 밸류로 놓고 보면 거의 코로나 급락을 할 때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요. 그 PBR 기준으로 이제 그 8.3 정도가 보통 바닥이었고 그 이하를 내려갔던 게 그때 코로나 때 한창 때 1,450까지 갔던 그날 딱 하루를 제외하면 0.83이 바닥이었는데 지금 0.86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게 이제 계엄령을까지는 반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코로나 정도까지 반영을 했으면 막말로 계엄이 아니라 이제 뭐 더한 게 나와도 반영은 반영된 만큼 되지 않을 수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일단 현재는 수급이 외국인 중심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계속 말씀하신 이제 환율의 문제인데 환율이 좀 내려갔다 급등을 했다가 잠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1,400원 위로 안착을 하실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1,300원 중반까지는 좀 내려오면서 좀 하방 안정세를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글쎄요, 저는 이제 지난번 또 우리 시간 이제 트럼프 분석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트럼프 경제에서는 저는 자꾸 이 환율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변동 환율 제도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우리에게 없거니와. 유리하다는 건 이제 환율이 내려가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제 뭐 거죠? 좀 더 네. 적정 수준에서의 조정이 가능하다든지, 그러니까 뭐 킹달러 현상이 계속해서 또 유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또 미국 연준의 금리도 뭐 12월은 추가 인하가 열려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내년 국면은 다르게 봐요. 속도 조절 나올 수 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더 금리 인상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환율이라는 걸 통해서, 물론 대표님 말씀하신 게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환율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수출 주력 경제에서. 하지만 환율만 가지고 매달려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기 국면에서의 모멘텀이 안 생길 거예요. 저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펀더멘털이죠. 우리 정시 자체의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이런 거, 공매도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상법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도 뭐 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상법 대한 개정 말씀하신 책임까지도 거죠? 상법 개정안 이런 내용도 사실 현장의 목소리는 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일본 것을 그대로 거의 가져오다시피 한 밸류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뭔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과연 그게 스스로 정치권에서든 또는 정부에서 작동이 될 건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는 이걸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강력한 여론의 목소리로. 뭐 경기 부양이 당연히 필요한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래도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오늘 반응만 보더라도 그 윤 정부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대왕고래라든지 아니면 밸류업 같은 금융주 같은 것들. 근데 지금까지 시장이 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그나마 올라갔던 것들도 한국 정부 주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밸류업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사실 윤석열 정부 때문에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됐다고 해서 빠질 것도 없다라고 일단은 봐서 저는 이제 위로 조금 열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환율 문제는 사실 다른 거보다 제가 이제 한국의 어떤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환율 갖고 시장에서 모멘텀을 주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PR 같은 거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PR 같은 어떤 경기 밸류 지표들은 하방을 방어해 주는 거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변수는 아니거든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성장성이거든요. 시장에.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하고 이게 있어야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면서도 미국 주시장에 가는 이유가 미국 주시장은 계속 성장성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사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소장님하고. 그런 성장성을 한국 증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제는. 예, 그게 지금 사실 중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뭐 밖에서 물어보면 제가 그런 말씀하세요. 여의도에서 요즘 어떠냐 그러면은 투자가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운동하고 저녁 먹고 테이블 앞에 딱 9시에 앉아갖고 미국 증시 화면 하나하고 코인 시장 증시 하나 딱 2개 틀어놓습니다. 코인 시장. 그게 뭐냐면은 한국하고 상관없는 시장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선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우리 쪽으로 다시 한국 증시를 끌어올려면 한국 증시가 성장성을 보여줘야 돼요. 무슨 세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 돼야 파이도 좋아지고 파이도 커져야 되는 시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파이가 쪼그라들면서 맛도 없어졌어요.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이제 우리 투자가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현대멘탈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정부까지 이렇게 변수로 작용을 해서 좀 힘든 건데 뭐 산타랠리는 아니더라도 설날 랠리 정도는 좀 왔으면 좋겠다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분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